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입니다. 저는 어떠한 호통에도 꿋꿋하게 열심히 아나와 키아라를 사랑하며 보필하고 있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호통을 치지 않는 착한 소름 누나입니다. 네, 저는 이런 거짓 선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런 고통 얼루가범입니다. 아이고 참. 저 요즘 안 치지 않나요? 호통이 뭔가요? 호통이 뭔가요? 아, 그래서 어느덧 본인이 호통을 치는지도 모르는. 우리 지금 녹음하러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잔뜩 이제 잔뜩 세상에 대한 호통. 요새는 세상은 좀 호통 받아도 싸요, 그잖아요. 근데 네. 또 오늘 이거 호통의 디데이 같은 느낌, 불길한 느낌이 자꾸 드는 게 한 번 어제 안 맞았어. 그러면 오늘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제 안 맞아도 오늘 잠 잘 자는데. 저런 멘탈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자, 요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저희 셋. 이제 목소리는 요렇게 셋이 나오는데 사실상 모모모 PD 뒤에서 수렴청정하고 있고요. 엉클조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 안내 여러분 항상 드리고 있는데 KITTIPEDIA를 항상 또렷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어렵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검색하시고 키티피디아 페이지 찾으실 수 있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또 놀랍게 한글이에요. 헷갈려.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다양한 고양이와 집사 이야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어렵죠. 키티피디아에 버금가는 이름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얼루가범님. 네,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우리 PD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다 아시죠? 정유년 벚꽃배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 어려워. 자, 정유년 벚꽃이 필 때 키티피디아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금배지 받아가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난 무슨 총선 출마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 금배지라 그러니까요. 그 키티피디아 로고 배지와 스티커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모모모 PD가 옷깃에다가 그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걸 저 본업 같이 하는 그 원래 방송팀은 얼마나 안 입고 올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황한 이벤트 이름만 듣고 뭐 그까지 배지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뻐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나가실 이분? 금배지 받으실 이분이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미와 쇼네 엄마, 토미 집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 사랑해요. 되게 귀여워요. 이런 걸 바랬어. 나 만나보고 싶어. 완벽하다. 소녀시대 소니보다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건 얼루가범님 어때요?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이분 목소리가 딱 그 JYP가 좋아할 만한 목소리인데 멘트가 공기반 소리반이야. 약간. 목소리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토미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팟빵에 후기나 이런 거 남겨주시고 사연 보내주시고 할 때 애들 이름을 제가 사람 얼굴은 잘 모르는데 토미라는 아이 이름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이름은 기억을 하거든요. 선우님이야. 네, 그래서 팟빵에 올리시는 분이래요,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후기에 많이 올리시는 분들 있죠. 일단 보리보리 아이보리. 생각나. 제가 지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보리 아이보리님. 보리 너무 예쁘잖아요. 네, 예뻐요. 그리고 꾸리나리. 소원 하나 팔림 요즘 뜸하십니다. 압박을. 너무 호통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연을 이제 좀 하나씩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 무서워 마시고. 이분이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니, 저 원래 요새 병원이 잘 되니까 마음도 좀 편한 거 아닌가. 일단 광화문 차단이 풀려서. 맞아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괜히 혼난 거 아니야. 광화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몇 개월간. 네. 그리고 베둘레헴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양양이 또 목소리 한번 녹음해 주시면. 저희 키티피디아에도 이제 봄이 왔어요, 여러분. 베둘레헴이라는 얘기하는 순간 나 순간 배에 힘든 거 알아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날씬하다. 뭔 소리야. 얼루가범님은 아니에요. 와. 우리가 이만큼 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되게 빈정상해. 점점점. 죄송해요. 제가 좀 그걸 좀. 네, 오늘 주제가요. 봄철 건강관리 중에 구충입니다. 슬슬 여러분 제가 장단컨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구충! 겨우 내내 구충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지금 계실 텐데 감추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울 건 없어요. 두려워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소롱누님. 자, 페이스북에 이충한님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셨을 거예요. 용기 내어 사연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주신 거잖아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고양이 구충제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 1에서 사실 다뤘었는데 항상 궁금해요. 다시 들어도 또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이분이 이충아님은 길냥이 친구를 먹이고 있는데 길냥이의 경우는 어떻게 먹이거나 바르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우리 이충아님께는 그 정말 돈 주고 사기도 어렵다는 키티피디아 배지 스티커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티피디아 네이버닷컴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택배가 가려면 모르고 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듣고 계시면 꼭 성함, 주소, 연락처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충제라는 말의 정의가요. 네. 그 예전에 내부기생충, 뭐 회충, 십이지장충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지금은 심장사상충, 그다음 내부기생충, 그다음 외부기생충을 뭐 벼룩, 진드기 이런 것까지 구제하는 모든 약물을 의미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작은 범위로 그냥 고양이 구충제 주세요라고 하면 그 심장사상충을 제외한 몸속에 사는 내부 기생충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없애는 약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만 근데 이충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에서 뭐 종류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시는 거는 심장사상충과 외부기생충 합제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시즌 1에서 저희가 사실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대해서 간단히 다룬 적이 있어서 네.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이걸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구충제 어떤 거 쓰세요? 레볼루션? 아니 근데 예, 저도 레볼루션 쓰죠. 근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또 하나 뭐 있죠? 에드보킷. 그러니까 저는 좀 에드보킷도 약간 있고. 섞어서 썼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고양이 하트가드도 있었고, 요즘에 새로 나온 브로드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는 심장사상충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그걸 심장사상충 예방을 난 안 하고, 기생충, 내부 기생충만 구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이제 다른 약물을 쓰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을 이제 쓸지 고민하는 게 좀 당연한데, 자, 고양이들에게 감염되는 주요 기생충은 심장사상충, 회충, 편충, 촌충, 그 다음에 구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십이지장충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집에서만 사는 집고양이들은 구충제를 먹이고 변에서 가끔 뭐 실처럼 쌀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기생충의 종류는 대부분 회충이에요. 그리고 둬도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오면 또 먹어야죠. 네, 한 번 더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 변은 어차피 모래 속에 네. 그런데 사실 길에서 만약에 구조를 했다거나 입양한 아이들은 요거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근데 거의 기생충약 먹는 걸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구제,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러니까 스파돈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스파돈 제품의 대표적인 거 뭐 에드보킷, 레볼루션, 그다음 브로드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 차이점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바르면 피부를 통해서 혈액에 흡수돼서 전신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랐는 건 한 번 바르는 건데 한 달을 작용하는 건 이 몸 안의 피진항에
저장이 돼 있다가 조금씩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피지선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한 달 혹은 뭐 2달까지도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내부 기생충,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내부 기생충과 외부 기생충의 합체인 경우가 많고요.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최대 2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고, 바르는 제품은 먹는 약들은 약물의 종류마다 다른데 이게 나이마다 좀 달라요. 1살 이전에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1살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먹여주시는 거고요. 이 먹이는 약은 지금은 하트가드가 없어졌어요. 먹는 약이.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뭐 파나큐어, 그 파나큐어라는 약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인터넷 보면 옴니쿠어라고 뭐 네네. 파나큐어산이라 그래서 이렇게 분말로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마다 한 번, 1살 이전에는, 그 다음에 1살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 이렇게 구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먹나요, 그거를? 제가 파나쿠어랑 옴니쿠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파나쿠어 정제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게 심장사상충, 그다음 뭐 벼룩 진드기 이런 걸 제외한 몸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제 범위가 넓고, 이충환님이 지금 길냥이 키우시잖아요. 얘네들을 잡아서 레볼루션을 발라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파나쿠어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냄새가 없어요. 맛도 없어요. 그럼 섞어서 먹이기가 훨씬 좋겠네요. 그리고 물에 타면 1분 안에 다 녹아서 좋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사료에다 섞어주면 그 약효가 50% 정도 더 이렇게 더 지속이 잘 되기 때문에 밥에 섞어줘도 되니까 저는 맛있는 캔에 이렇게 섞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파나쿠어가 정제로 돼 있거든요. 정제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병원에서 갈아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단순히 이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도 약 먹이기 어렵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는 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레볼루션 하면서 사실 우리 애가 만약에 드물지만 산책을 나간다, 우리 애는 맨날 외출을 나가는 아이다, 그러면 따로 기생충 구제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좋고, 특히 구조한 아이들은 원충성 장염이라고 해서 우리 왜 지알디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세포 안에 기생하는 원충성 기생충인데요. 이건 일반 그 기생충 약으로는 안 되는데, 이 파나쿠어의 장점은 이 지알디아 감염증까지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도 가능하지만 치료도 해요. 그래서 이 약물을 3개월 이전의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서 3일을 연속 먹인다면, 그러면은 그 지알디아까지 같이 치료가 될 수 있어서, 더 이제 좀 인기가 많은 약물이긴 하죠. 저는 사실 파나쿠어산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파나쿠어가 있고, 파나쿠어산이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파우더처럼 생긴 분말이 있는데, 파나쿠어 정은 정제고요. 알약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분말로 돼 있어요. 그냥 아예 뭐 이렇게 밀가루처럼 된 분말로 돼 있는 같은, 거고, 이거는 아마 약국에서나 인터넷으로 파나?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차이점의 차이는 구제 범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파나쿠어는 지알디아까지 예방이 된다는 거, 치료가 되는 거. 그다음 파나쿠어산은 사실 원래는 개고양이보다는 열대어 키우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명했어요. 이 이렇게 물에다가 뿌려주고 히드라 뭐 이렇게 없애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소, 말, 돼지 모든 애들, 그 사실 소, 말, 돼지는 레볼루션 애드보킷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 뭐 발라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한테 모두 사용을 가능하고, 이제 한 통을 다 팍 사료에다가 하나요?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용량별로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라면, 이게 그 파나쿠어는 250mg으로 돼 있거든요. 한 알이. 그래가지고 좀 적은 양으로 이렇게 먹일 수 있다면, 요거는 조금 더 그보다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 이제 먹이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뭐 반응이,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구매하지 않고 이거 사시는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생각보다 잘 먹는다고 해요. 저도 안 먹여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너무 여러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얘를 뭐 쓰시겠다고 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길고양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지알디아 때문에라도 파나큐어를 먹이시는 게 좋은데 여러 애들 밥 주신다면 저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은 근데 파나큐어를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모르죠. 그리고 프라벤이라는 또 다른 알약이 있어요. 이거는 그 플루벤다졸, 뭐 프라지퀀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고양이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 파나큐어는 개촌충이라고 하는 엉덩이에 약간 번데기처럼 가끔 그 길고양이 구조했는데 저도 한 서너 번 봤거든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항문 쪽에 붙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번데기, 납작한 번데기 같이 생긴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게 파나큐어로는 구제가 안 돼요. 촌충이. 개촌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양인데. 네, 그 개촌충은 고양이도 감염이 돼요. 그런데 그거까지도 같이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프라벤이나 드론탈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프라벤은 개고양이를 같이 쓸 수 있는데 고양이의 경우는 회충과 촌충이 구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에 프라지퀀텔이라는 그 촌충을 구제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특이적인 이 성분 약들이 약간 쓴맛이 있어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은 코팅이 돼 있는 약물이지만 그걸 먹었을 때 약간 쓴맛이 나올 수 있어요. 고양이의 경우는 잘라서 갈아서 주거나 잘랐을 때 이렇게 알약으로 반알을 먹여야 된다면 그 잘린 단면 때문에 쓴맛을 느낄 수 있어서 사실 고양이보단 강아지에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미와 쇼네 엄마, 토미 집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 사랑해요! 그리고 바르는 내부기생충 구제제도 있어요. 물론 이건 바르는 약물이지만 에드보킷과 레볼루션하고는 다르게 심장사상충은 구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프로펜더캣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병원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약국으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뭐 목덜미에 발라주는 거고 뭐 회충, 뭐 촌충, 뭐 이런 십이지장충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뭐 대신 주의사항은 모든 바르는 제품은 레볼루션을 제외하고는 이 프로펜더 역시 6주 이상 되는 고양이에게만 발라주셔야 되고요. 에드보킷 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9주 이상 되는 그러니까 2달이 넘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바르는 구제제는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바르는데 그 바르는 부위에 피부 트러블이나 털 빠짐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감안하시고 약물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라봤더니 이 녀석들이 좀 처져요. 바른 그날은 좀. 예,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 성분이 이제 레볼루션 바르시죠? 네. 레볼루션. 저 에드보킷도 발라봤어요. 네. 그 에드보킷하고 레볼루션 두 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써보시니 어땠어요? 또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냄새가 좀 다른 정도다. 모모모 PD는. 저는 사실 그 에드보킷은 못 써보고 네. 레볼루션을 추천받고 그 이후로 계속 레볼루션만 쓰고 있어서 사실 네. 둘 다 써보신 분들이 차이점을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맨날 헷갈리는데 모모 PD는 기억을 잘하네. 에드보킷이 이제 냄새가 훨씬 심하다. 그래서 이거 쓰다가 레볼루션을 쓰니까 냄새가 이제 덜하니까 이건 약효가 약한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공통점은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아이들의 내부, 그다음 외부 기생충 구제를 위한 스파돈 제품인 거고 한 달에 한 번 피부 도포를 하는 거다. 차이점은 에드보킷은 구제 범위가 더 넓어요. 뭐 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가 더 넓은 거죠. 여러 가지의 그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레볼루션은
그것보다는 구제 범위가 조금 좁은 대신 좀 순한 거죠. 그런 대신에. 향이 좀 덜한 건가? 향이 덜한 건 아니고 네. 성분의 차이예요. 같은 성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드보킷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제 범위가 내부 기생충은 심장사상충뿐만 아니고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또 외부 기생충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모낭충이 가능하고 벼룩, 그다음 이, 옴, 귀진드기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되는 거죠. 이게 작용을 하는 게 기생충의 어떤 신경을 자극해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 포유류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인 건데요. 에드보킷 회사에서는 뭐 7주령의 개고양이들 그냥 7주령 이상이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임산부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2달 이전의 고양이에게는 에드보킷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안내가 있으니 그것도 잘해주신다고 집에 2달 된 아이를 이걸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에드보킷. 네네. 그리고 고양이용 에드보킷은 페릿도 같이 써요. 페릿. 네. 페릿은 레볼루션도 아마 기억하시네. 같이 쓰고 있는 걸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구충 범위가 넓다. 우리 아이가 이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이의 활동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길냥이 밥도 많이 주고 밖에 외출도 우리 고양이가 많이 한다. 그렇다면은 에드보킷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집 안에서만 지낸다. 그리고 몸이 좀 약하고 나이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레볼루션을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차이점이고 레볼루션은 그 아까 말한 뭐 회충, 십이지장충, 편충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회충, 십이지장충 정도.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다르죠. 대신에 심장사상충은 약하게는 어린 성충까지도 구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외부 기생충에서는 얘네가 개선충, 진드기, 귀진드기 요 정도예요. 아까보다는 조금 뭐 벼룩이라던가 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구제가 안 되는 거죠. 모낭충도 그렇고. 근데 레볼루션의 장점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에도 안전하다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바르는 제품은 그날은 목욕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레볼루션은 이제 그 회사에서 안내하는 내용으로는 바르고 2시간이 지나면 목욕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에드보킷과 레볼루션은 그냥 경험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에드보킷은 여러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바르고 나면 반드시 네칼날 해주셔야 돼요. 핥아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물이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좀 안전해졌다고는 하는데 초반에는 에드보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던 거고 레볼루션도 뭐 핥아주면 안 되죠. 서로 핥아주면 토해요. 애들이 토할 수 있어요. 토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어쨌든 혼자 키우는 아이가 아니고 여럿을 키운다면 그 네칼날을 해주시면 돼요. 모모 PD가 등에 발라줬는데 왜 입에서 양냄새가 나냐고 실패한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 그리고 이거 어디다 발라주세요? 이 스파든 아니 제품을? 그러니까 이게 등에 발라줬다는 건 등이 그루밍이 가능한 등으로 바르면 안 되고 그쵸 약간 목 쪽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네네. 그루밍이 안 되는데 발라줬어야 됐는데 목 뒤에다가 발라주셔야 되고 털 있잖아요. 털을 가르고 발라주셔야 돼요. 털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갈라서 그 피부에다가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꼭 그거 저도 초보니까 그 털에 실컷 잘 발라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의외로. 겁나잖아요. 이게 실제로 하는 거랑 보는 거랑은 달라요. 진짜. 이게 그리고 단묘면은 그래도 털이 아니라 살에 발라주기가 좀 편한데 장모일 경우에는 이 털을 해치고 있으면은 애가 버둥거리고 털을 해치고 있으면 또 버둥거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2마리 다 단묘잖아요. 단모종이다 보니까 발라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가끔씩 가도 2마리가 서로 이제 그루밍 해주려고 할 때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좀 떼어놓느라 이제 발라주고 나면 조금 신경을 쓰죠. 네, 한 2시간만 이렇게 따로 두시던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르다가 이게 내가
비닐 장갑을 끼고 발라줘야 되나? 사람한테 네.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비닐 장갑을 낄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에요. 하시고 나서는 꼭 손을 씻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또 이게 스파돈 살충제니까. 제품이니까 내 손에 묻는다면 나에게도 뭐 크게 해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굳이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빗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야 되냐라고 지금 뭐뭐 PD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바르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부에 대고 양쪽을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빗까지 쓰는 건 애들이 기겁할 거고요. 이렇게 살짝만 갈라주시고 약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그냥 갈라서 이렇게 앞가르마 타듯이 네, 이렇게 네, 만들어요. 갈라서, 네. 네. 그렇게 지금 해서 앞가르마 해주셔도 타신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어떤 이 건지 라디오가 알겠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 자꾸 막 저절로 이렇게 보여줘요, 되죠. 이렇게. 당연하죠. 맞아요. 아, 왜 그러지? 그래서 전달됐을 거예요. 저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애드보켓이든 레볼루션이든 중요 별 차이는 없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임신한 고양이, 그다음 수유 중인 고양이에겐 애드보켓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2달 이하의 고양이에겐 애드보켓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브로드라인이라고 요즘에 고양이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나오던 회사에서 이걸 합재로 만들었어요. 아. 뭐 일단 믿을만한 회사니까 저는 이것도 요즘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 기존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뭐 벼룩이 진드기 이런 거 다 구제하던 그 제품에 심장사상충과 기생충 예방이 같이 더해진 건데 한 번에 하는 편리함도 있고 얘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다른 건 도포할 때 약간 차갑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발라보지 않았지만 아, 예. 근데 이 브로드라인은 조금 차가움이 덜해서 아이들의 거부감이 좀 덜하다. 이거는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라 저도 해보시고 저희한테 오히려 후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얼루가범님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리액션 진심 담긴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방송용이죠. 아니, 너무 느껴지잖아요. 지금 소롱누님은 앞머리까지 갈라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필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것과 관련돼서 하시는 네, 거였어요?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요. 난 또 고양이 산책과 관련된 다른 아이템들을 막 적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너무 저러면서 다음 주 고양이 산책을 막 준비하는 거. 벌써 그런 줄 알았지. 아, 그건 다 준비해 왔지 벌써.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네. 그런 막 이런 거 있잖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만 있으니까 이게 뭐라도 이렇게 사운드는 겹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운드가 많이 물리진 않더라도 방송 여러 번 하신 것 같은 막 팟캐스트 도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리액션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계속해 주세요. 네. 저는 이 구충제를 좀 우리가 다루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심장사상충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보호자분들이 꽤 있어요. 뭐 이걸 굳이 먹여야 되느냐, 사상충에 걸릴 확률도 낮다는데 내가 이걸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굳이 써야 되느냐를 있으니까. 네, 고민하기도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한 어쨌든 그 뭔가 살충제 성분의 약물을 걸리지 않을 낮은 확률인데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이 구충제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고 특히나 어릴 때 해주시면 더 지알디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이 구충제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심장사상충 예방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파나쿠어를 선택한다면 아주 어린 고양이들 있죠. 그 3주가 된 정도 고양이에게 얘네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용법이 333 용법이 있어요. 네네. 그 생후 3주령에 하루 한 번 3일 동안 투여를 해요.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3일 동안 투여를 해요. 오케이. 3주령 아이를 3일 동안 그다음 3주 뒤에 다시 3일을 하면 그 지알디아와 내부기생충이 싹 깨끗하게 없애진다는 거죠. 파나코를 사용하면. 네네. 네, 그때의 용량은 원래 얘네가 킬로그램당 체중 1kg당 100ml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알이 2.5kg가 한 알로 돼 있다면 이거를 50ml로 해서 3일씩 나눠서 먹는 거예요. 반 용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요거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포장지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 3개월
단위로 먹고 1살 이후에는 6개월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씩 먹는 거. 얘네는 심지어 뭐 한 번씩 먹을 때는 그냥 용량을 2배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제 경험상 파나쿠어가 제일 정제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길냥이 한꺼번에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캣맘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몇 명이 먹는지도 사실은 이제 한 대여섯 마리가 먹는다. 그러면은 먹이 그릇이 이렇게 몇 개가 있다. 그러면 파나쿠어 같은 거를 애초에 한 번에 수북하게 뭐 이게 안전성은 사실 있어요. 그 아까 말한 옴니쿠어나 파나쿠어는 얘네들이 얘기할 때는 뭐 1000배까지도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과량이 투여돼도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애가 혼자 얼마나 먹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맛있는 캔에 섞어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먹여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뭐 10마리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캣맘이다라고 하면 파나쿠어는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옴니쿠어는 그럴 때 용이할 것 같고요. 대신에 양이 엄청나게 수북하게 먹어야 되고 그걸 만약에 10그릇을 나눠줄 수 없다면 정말 많은 양을 음식과 섞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서 그 성묘라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파나쿠어 정제를 좀 여러 개 해서 물에 타놓던가 물을 주는 거에 그러고 아니면 캔에다가 좀 섞어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1년에 2번이니까 네, 해주시는 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확실히 전문가가 있어야 되나 봐. 아니. 요것만 하면 되잖아, 우리는. 정말 너무 오늘 간단하네요. 자, 참여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면 팟빵, 아이튠즈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EDIA 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한글로 또 키티피디아 치시면 찾아올 수 있고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진심 어린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 얼루가범님. 진심 어린데? 여기서 얼마나 더 진심을 담아야 되죠? 아니 이번 시즌2에는 약간 얼루가범님과 저의 이런 깐족거림 갈등. 네, 지난 시간에 저기 안 오셨을 때부터 안 오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뭔가 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흡연하시는 거 또 얘기하면서 계속 공격하거든요. 지겨워 진짜. 예, 저희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네. 소롱누님 오늘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 네. 정말 다시 오늘 호통 없이 역시나 착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호통 또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엄마였습니다. 소롱 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루가범이었습니다.